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에 오신 우리 우주님들 사랑합니다. 자, 저번에 돈의 속성, 김승호 대표님의 돈의 속성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인격체인 우리 돈의 속성을 알아보고 우리는 돈을 영적 각성을 이용해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인간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돈을 필요로 하죠. 이 돈을 이해하는 방식은 많은 사람을 통해 수많은 방법으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정작 돈을 다루는 지혜의 수준이 높아진 시대에 이 정도로 없었죠. 인생에서 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영적 각성만큼 중요한 삶의 가치입니다. 방치하거나 무시한다면 현실 역시 나를 무시하거나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세속적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거나 두렵다고 피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나와 내 가족 전체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며 평생 노동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김승호 대표님의 프롤로그에 나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김승호 대표님 가난의 바닥부터 거의 최상급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데 이 과정으로 돈의 여러 속성을 자세히 경험해 볼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공유해 주신 소중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책 쓰기까지 많이 고민을 하셨다 합니다. 책 쓰기는 여전히 어렵다 하시고요. 네,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많은 확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자 합니다. 부의 속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예, 역설이시죠?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인데 이런 욕심이 생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사기를 당하기 쉽고 이익이 많이 나오는 것에 쉽게 현혹되어 마음이 급해 리스크를 살피지 않고 감정에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된다. 거의 모든 결말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이런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늦춰진 부자의 길을 앞지르기 위해 점점 더 무리한 투자나 허망한 꿈만 쫓다 끝내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고약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마련이다. 부자는 결코 빨리 되는 것이 아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 자수성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나이 40에 부자가 되는 것도 너무 빠르다. 20대나 30대에 빨리 부자가 된 젊은이들 중에 그 부를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50세 이후다. 네, 또 저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돈을 버는 기술과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을 골고루 배우려면 나이 50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네,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 네 가지 능력은 잘 차려진 밥상의 네 다리에 해당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길이가 짧거나 없으면 음식이 많이 차려지는 그 어느 때 와장창 무너지기 마련일 테니 말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종잣돈을 마련해 복리와 투자를 배우고 경제 용어를 배워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다른 이를 부르는 호칭에 따라 내게 오는 운이 바뀐다. 몇 해 전 한 신문사 기자 소개로 한국의 유명 사업가를 만난 일이 있다.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전역의 사업체를 가진 분으로 매우 열정적인 삶을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신 가득한 사업 태도에 깊이 감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씩 늘어나는데 유명인을 모두 개는 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오바마, 캐리, 아베, 손정희 씨 모두 그분 개로 불렀고 자신의 친구들도 모두 개라고 불렀다. 그가 현직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후배든 부하 직원이든 상관이 없었다. 물론 자신의 사업 영역과 친분을 자랑하려 하는 말이다. 하지만 나도 이 자리를 벗어나면 그에게 개로 불릴 것이 뻔했다. 최락은 자신의 최근 관심사인 골프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참석자 중에 아무도 골프를 치지 않는데 누군가가 수목원 이야기를 하면 그 근처 골프장 이야기로 끌고 가고, 동남아 여행 이야기가 나와도 다시 골프 이야기고, 심지어 누군가 크루즈 이야기를 했는데 골프와 연결지었다. 배에서 바다로 골프공을 쳐서 날리고 싶었나 보다. 사실 내가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나 때문이다. 나 역시 최근에 선생 대우를 받고 사업 규모가 커지며 제법 명성 있는 제자들과의 친분을 자랑하려고 얘는, 걔는, 쟤는, 그 친구는 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사적인 자리에서조차 선생 노릇 하듯 말이 많아지는 것을 느끼고 정말 화들짝 놀랐다. 그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고 반성을 하게 됐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고, 성공에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경박함을 배우면 안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말에 나타나고 말에 정이 없으면 남을 감동시키거나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은 마음이 오고 간 후에 이론과 논리가 더해질 뿐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거나 논리적이라고 존경하지 않는데 그에게 진정성이 보일 때는 그의 생각과 뜻이 달라도 존중을 하게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내보이는 냄새입니다. 냄새가 향기인지 악취인지 표현하는 언어를 통해 알게 됩니다. 행운도 행복도 좋은 향 따라 다닙니다. 저는 김승호 회장님께서 매일 하고 있는 습관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이런 글이 나오네요. 내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매일 하는 일. 나는 더 이상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는다. 와, 진짜 부럽다. 소유하거나 지분을 가진 여러 회사를 이사회를 통해 관여 혹은 관리함으로 이사회 모임이 아니면 자택에서 근무한다. 나는 내용이 장황하고 자세한 보고서는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라 생각해 각각의 사장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200자 내외로 간단히 문자 보고를 하게 한다. 모이거나 만나는 일도 거의 없다. 사장이 매번 자신의 결정을 내게 묻는다면 무능하거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개별 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3가지 경우뿐. 증자가 요청되거나 다른 사업군으로 진입하고자 할 때, 그리고 사장단의 선임, 해임의 경우. 이 3가지 경우가 아니면 굳이 참여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참여하고 싶지도 않다. 따라 나는 사업 규모에 비해 상당히 많은 자유가 확보된 상태다. 그러나 아내는 내가 안식년에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여전히 하루 종일 일을 한단다. 그래서 내가 무얼 하는지 가만히 적어보았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이메일부터 확인한다. 4개의 이메일 계정이 있는데 모두 들어가서 결제라면 그 즉시 가부를 결정해준다. 메일 확인이 끝나면 사이트로 들어가 신문을 읽는다. 순서는 뉴욕타임스 시작으로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CNN, 폭스 뉴스 순으로 미국 주요 신문과 뉴스 채널을 보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더 타임스, 로이터 통신, 그리고 메인 월드 뉴스 리포트 통해 러시아 소식을 훑어보고 일본으로 와서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일본 경제신문을 본다. 마지막으로 야후 재팬의 홈페이지를 둘러본다. 이렇게 세상을 한 바퀴 돌고 와서 휴스턴 로컬 신문인 휴스턴 크로니클 보고 난 후에 한국 신문 몇 개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매일 세상 구경을 하고 있다. 경제 사이트 보는 일은 사실 순서대로 되지 않는다. 투자한 회사나 지분을 가진 회사 소식이 나오면 다시 이곳저곳 기사를 찾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제일 먼저 들르는 곳은 야후 파이낸스. 이곳은 일반적인 투자 정보가 많아 야후에서 인기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그렇죠. 야후가 이 개인들이 주식을 살 수 있다고 해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걸린다.
지금부터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머지 사이트들을 들를 차례다. 거의 매일 가는 사이트 loopnet.com 미국 최대 상업용 부동산 매물 사이트. 이곳에서 관심 있는 도시에 나온 매물을 매일 확인한다. 이제야 개인적 취미 관심사 사이트로 옮겨간다. 미국과 한국의 유머 사이트 한 개씩, 관람회 사이트, 아마존, 넷플릭스, 한국 서점 사이트, 페이스북, 인스타 이렇게 둘러보는 것으로 오전 일이 끝난다. 이런 곳을 매일매일 다니다가 더 궁금하거나 관련 도서가 보이면 바로 주문해서 읽고 정리한다. 무엇이든 자료화한다. 인쇄하고 폴더에 넣는다. 보유 주식 정보, 부동산 매물 정보, 연간 보고서, 일반 주식 정보, 제대로 인쇄된 스티커를 만들어 폴더에 붙인다. 그리고 항목에 맞게 잘 구분해서 의자 뒤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한다. 아내의 말이 맞다. 내가 일을 계속하긴 하고 있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가 있어요.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 증폭돼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 발생시킬 수도 있는가? 미국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스가 1961년에 기상 관측하다가 생긴 의문이 훗날 물리학에서 말하는 카오스 이론의 토대가 되었다. 이를 나비 효과.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이 독자 여러분의 인생에 나비 효과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글을 읽는 것을 마치면 자리에서 일어나 포스트잇과 필기구를 챙기고 장갑을 낀 후 집안에서 가장 큰 이불을 가져다가 거실 바닥에 펼쳐놓자. 먼지가 날 수도 있으니 창문은 열어놓는다. 그리고 이불의 정중앙에 서서 집안의 사방을 향해 인사를 한 번씩 한다. 입으로 조용히 소리내어 집안에 있는 물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정리정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인사를 마치면 모든 집안의 서랍에 있는 모든 물건을 이불 위에 꺼내놓는다. 단 쏟아 부으면 안 된다. 하나씩 달걀 다루듯 이불 위에 차근차근 올려놓는다. 이렇게 꺼내놓고 보면 알게 된다. 얼마나 쓸데없이 많은 물건을 모아왔는지,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이 이렇게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이유 없이 서로 섞여 있었는지 알게 된다. 부끄러울 것이다.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 사죄와 존중을 담아 물건 하나를 집어들고 이 물건이 나를 설레게 하는지 느껴본다. 설렘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정확할지 모르지만 애정이 느껴지고 여전히 간직하고 싶은지 마음에 묻는 거다. 일본의 정리정돈의 여왕 곤도 마리에가 반드시 권하는 방법이다. 여전히 설레는 물건은 오른쪽에 둔다. 그러나 설레지 않는 물건은 그동안 고마웠어. 혹은 사용하지 않고 버려둬서 정말 미안해. 라고 말하고 안녕, 잘 가. 라고 인사한 후에 왼쪽에 모셔둔다.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물건이라도 같은 방식으로 인사를 마치고 분류해 놓는다. 분류를 마친 후에 왼쪽에 있는 물건들 중에 아직 쓸만한 것들은 기부하거나 팔고 버릴 것은 버린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물건들 그냥 그대로 서랍에 넣지 말고 종류별로 분류해서 한 서랍에 한 종류씩 넣어둔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물건을 함부로 대했는지 알게 된다. 알지도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이 끝도 없이 나올 것이다. 얼마나 많은 물건을 쓸데없이 사왔는지 부끄러워진다. 또 어차피 쓰지도 않을 물건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도 알게 된다. 네. 정말 나비 효과가 이렇게 중요한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 새삼 다시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부엌이나 옷장, 차고, 화장실도 치우고 싶어질 것이다. 지갑이나 차 트렁크, 컴퓨터 파일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하길 바란다. 그러면 평생 존중받을 부자로 살 준비가 다 되었다. 감사합니다. 돈을 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눈에 쉽게 보인다. 이 능력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기 때문인데
이분들은 대부분 진취적이고 사업에 능통해 세일즈를 잘하는 유능한 사람이에요. 낙천적이고 포기하지 않아 사업가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똑똑하기도 해요. 사업가들 중에는 이 능력만 유일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전문직 직업을 가진 성실하고 똑똑한 이분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능력이 부족해서 오히려 빚을 지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부하 직원들이 횡령을 해도 모를 정도로 벌어놓은 재산을 관리하는 데 미숙한 면이 많아요. 밖에 나가서 버는 것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회계적인 문제나 투자 세부 문제,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아주 힘들어하고 방관하기 일쑤입니다. 이분들은 재산을 모은 후에 뭉칫돈으로 날려버립니다. 또한 많은 사람에게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냐는 질문을 받지만 그 질문을 받는 당사자조차 자기가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을 인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모르는 게 많이 번 거 아닌가요? 돈을 모으는 능력은 돈을 버는 능력과는 또 다른 능력. 돈을 잘 번다고 돈을 잘 모으는 것은 아니죠. 돈을 모으려면 자산의 균형을 맞추고 세밀한 지출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영수증 처리, 물품 관리 같은 사소한 것부터 세율, 이자, 투자, 환율과 관련된 지식과 이해를 가져야 하고 재정 분리, 지출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이뿐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올곧아야 합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큰 돈은 마땅히 보내야 할 곳에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떠날 때는 돈도 갖고 떠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능력은 인품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단호함과 너그러움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쓰는 능력은 고도의 정치 기술과 같습니다. 검소하되 인색하면 안 되고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가족이나 주변에 강요하면 안 되죠. 직원에게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지출해야 할 것은 반드시 기일을 지켜 지출하고 늦거나 미루면 안 됩니다. 설령 부모님의 용돈이라 해도 정해진 날짜에 직원 급여 나가듯이 정확하게 나가야 합니다. 청소든 술이든 배달이든 심부름이든 그런 돈은 그날 바로 줘야 합니다.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았으면 갚아줘야 합니다. 미용실 약속을 하고 잊었거나 늦어서 일을 못하게 만들었으면 머리 손질을 안 했어도 비용을 지불해줘야 합니다. 그 미용사에겐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식당에 예약을 했는데 못 가게 되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돈을 보내주면 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반대로 쓸데없이 위세나 허영심 때문에 밥값 내고 다니지 마라 하세요. 돈 많으면 밥값은 당연히 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듣는 욕은 보약입니다. 폼이나 명예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돈을 소중히 아끼는 사람에겐 밥값 몇 번 더 내줘도 되지만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까지 챙기면 내 돈이 나를 욕합니다. 돈을 잘 쓰는 능력을 배우려면 욕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돈에게 욕을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내 돈이 날 욕하면 떠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네 가지 능력이 각기 다른 능력임을 이해하고 각각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오래 부자로 잘 살 수 없습니다. 네, 잘 지키겠습니다. 우리 김승호 대표님께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아니면 또 다른 회사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김승호의 투자 원칙과 기준이 나왔습니다. 1. 빨리 돈을 버는 모든 일을 멀리한다. 2. 생명에 해를 입히는 모든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 3. 투자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4.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시간을 산다. 5. 쫓아가지 않는다. 6. 위험에 투자하고 가치를 따라하고 탐욕에서 나온다. 7. 주식은 5년, 부동산은 10년. 8. 1등 아니면 2등, 하지만 3등은 버린다. 비트코인이 100달러도 안 되었을 때 큰아이가 재미로 투자해 160달러에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때 무엇이든 빨리 이익이 나는 결국 이익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설령 이것에 투자해 돈을 벌었다 해도 그 돈은 비슷한 이익을 추구하다 결국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갑자기 벌면 그만두고 평생 놀아도 되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번 그렇게 돈을 벌고 나면 그런 투자만 찾아다니니 결국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이런 뜻밖의 행운은 사업가로서나 투자자로서 마약입니다. 이런 마약 주사를 맞으면 절대로 3%, 5% 이익에 관심을 갖지 못한다. 10배, 20배, 100배짜리 이야기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테마주나 작전주를 찾아다닌다. 사업도 인생을 한 방에 바꿔줄 거라 믿으며 사행성 사업이나 보물섬 투자, 금광, 제약주 같은 무지개 구름을 평생 찾아다니게 된다. 이런 행운은 행운이 아닙니다.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가장 나쁜 투자라 하십니다. 자산은 무엇인가 항상 투자를 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투자를 위해 대기하는 자본도 투자. 그러나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욕망도 없는 자산은 죽는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이 정도 햇빛이면 나는 충분해. 라고 말하는 나무는 없다. 주변 나무가 자라면서 해를 가리면 내 나무의 열매도 떨어지고 나무도 죽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나쁜 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투자다. 나는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사든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매물에 어떤 호재가 있다 해도 내가 계산한 내 가격대로 제시하고 기다린다. 내가 정한 가격이 내 자본의 크기와 임대 이익률에 기준할 뿐 상대가 부르는 가격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제시하는 가격에 모욕을 느끼는 셀러도 있지만 내가 그 가격에 사면 그 모욕을 내가 당하게 된다. 아님 말고 정신이다. 주식도 내가 원하는 가격에 다다르면 지정가로 산다. 굳이 쫓아가서 매달리지 않는다. 배당률 확인하고 적정 가격에 산정하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기다린다. 매번 시장에서 이익을 남길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나의 손실로 가져오지 않는다. 젊어서 가끔 경매장에 가서 의자, 냉장고, 불도저, 심지어 말도 사온 적이 있다. 그때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을 넘어가면 냉정하게 돌아섰다. 시장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5년이면 회전한다. 정부도 바뀌고 산업도 바뀌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한번 사면 파는 게 아니라 배웠다. 팔려는 생각이면 차라리 주식이 낫다. 예전에 우리 김승호 대표님께서 강의하는데 어린 아이가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표님께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아이를 너무 정말 그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용돈을 바로 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런 애정 어린 그리고 돈에게도 애정 어린 그 시선을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직업은 고집이 있어야 하고 대항하고 저항하고 아니요 싫어요를 할 수 있는 자녀에게 적합한 게 바로 직업가다. 이런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직업으로 기업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기업가가 되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람이 되거나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된다. 자녀에게 기업가가 되는 법을 가르치려면 어릴 때부터 증권 통장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시작이다. 중학교 정도면 아주 좋고 대학생 자녀도 좋다. 한두 달 학원비 정도의 금액을 맨 처음 넣어주고 그 금액의 70%는 한국 최고 기업의 우량주를 사주고 30% 정도는 자녀의 결정에 따라 회사를 고르게 한다. 자녀들이 사용하는 브랜드 중에 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 있을 것이다. 자녀와 토론을 통해 그런 종목들을 산다. 이 기회를 통해 자녀에게 증권, 브랜드, 회사 가치, 배당 같은 경제 용어를 가르친다.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서로 시황을 놓고 분석을 해본다. 이 방법을 자녀들이 따라오고 흥미를 느끼기만 한다면 그런 자녀들은 기업의 천재로 키울 수 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거래요. 작은 부자는 근면함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명심보감에 글귀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나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근면함으로 작은 부자가 나오는 것은 분명 맞는 일이다. 그러나 큰 부자는 천명을 받아 선택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부터는 운이다. 나는 여러 번 실패한 후에 한 번의 성공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 나름의 경험을 했고 자칭, 타칭, 선생 노릇을 하며 수천 명의 사업가, 제자들에게 사업의 도를 가르쳐 왔다. 이런 내가 만약에 다시 망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다시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만약 하늘의 뜻을 받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함부로 살아도 다시 부자가 되는 운명을 가졌다는 얘기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큰 부자는 본래 하늘의 뜻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큰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된다. 계명이 유용한 것은 계명을 할 정도로 새 마음, 새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는 결심을 돈독히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름에 담긴 뜻이나 의미가 다른 인생을 주는 건 아니다. 부자가 되는 운명이 따로 있는 거 아니라 부자가 되는 상황이 있는 것뿐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것은 부자의 요소. 정말 큰 부자가 될 때는 우연히 마침 그날 그 자리에 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주어진 부에 대해 항상 감사하고 겸손해져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자, 마지막으로 동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를 받을 사람에게 말한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돈을 자기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동업해도 된다. 투자자에게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보고해줄 의무가 있다고 믿고 행동하면 동업을 해도 된다. 만약 사업이 잘 되면 친구 돈을 돌려주고 동업을 파기할 욕심이 없다면 동업해도 좋다. 당신이 급여를 가져갈 때 동업자에게 급여의 수준을 보고할 책임이 있다고 믿으면 동업해도 된다. 세세한 자금 집행도 모두 기록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으면 동업해도 좋다. 자, 이제 투자를 할 사람에게 말한다. 만약 당신이 이 사업이 잘못돼도 자기 돈을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동업해도 된다. 동업자가 사업이 안 될 때도 여전히 급여를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동업해도 된다. 동업자의 회사 직원을 내 회사 직원처럼 함부로 할 생각이 없다면 동업해도 된다. 만약 밖에 나가 그 회사는 내 것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동업해도 좋다. 이제 두 사람에게 말한다. 만약 두 사람이 계약을 명확히 문서화했고 공증을 했으며 지분, 직책, 급여, 경영권, 수익금 배분 방식, 책임의 한계, 주식 양도시 동의권, 재투자 비율, 계약 파기 조건 등 항목을 명확하게 기록한 서류가 있다면 동업해도 좋다. 동업은 잘 되어도 문제, 안 되면 더 문제다. 동업자를 잘못 만나면 일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무서워진다. 그러나 좋은 동업자를 만나면 당신 같은 사람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친 것이다. 그러니 좋은 동업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문서화해서 서로의 자산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돈은 우정보다 강해서 계약이 불분명하고 빈틈이 보이면 우정도 가족애도 허물어버릴 것이다. 부부 사이도 부자, 지간도 가를 수 있는 것이 합쳐진 돈이다. 두 사람은 친구이거나 가족이거나 돈은 서로 친구나 가족이 되지 못한다. 돈이 서로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일은 정확한 계약을 가질 때에만 일어난다. 우정은 우정대로, 돈은 돈대로 따로 생각하기를 바란다. 네, 다른 돈과 가족과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이고 새로운 돈과 결혼하는 것이네요. 우리 김승호 회장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돈의 속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소스라치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애정을 느끼면서 책을 읽어본 게 몇 년 정말 감사합니다. 김승호 회장님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찾아뵐 수는 있겠지만 네, 일단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늘 아끼는 마음 저도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돈의 속성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 책은 10번은 읽어도 부족함이 없을 가장 소중한 책으로 꼽고자 합니다. 김승호 회장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우주
채널 기적방송국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우주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도 새벽 15일까지 이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